택시 기본 요금은 올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맞네. 그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네. 네. 근데 그 스마트 호출료, 이 플랫폼 택시 회사의 스마트 호출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승차 거부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마트 호출이라는 거는 승차 거부가 싫으면 소비자한테 웃돈을 내라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구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94% 이 정도는 고신용자들하고 신용대출 거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도 조사를 해봤더니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실례지만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죠. 예!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예! 끝났어요. 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이 제대로 하고 보면 더 빡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기사가 요즘에 핫해요. 핫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핫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회사 중에 하나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우리가 일상에 너무 녹아있기 때문에 아우 편리하다 많이 쓰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는 거의 뭐 우리 일상같이 돼버린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고 여러분도 지금 나 진짜 카카오 아무것도 안 쓴다 이런 분 거수 좀 없네.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요새 이걸 맞들렸더라. 응? 그래요? 요새 자꾸 하더라고 이걸. 아 거수? 거수 좋아. 그래서 요즘에는 카카오로 택시 불러, 대리 불러, 택시 불러, 대리운전 기사 불러, 적금도 들고 돈도 페이도 하고 머리카락 뭐 헤어도 하죠. 쇼핑도 하고 요즘에는 페이도 하고 골프도 하고 다 해. 그래서 그러면 카카오 잘 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마냥 좋은가? 우리가 그냥 이대로 라이언 너무나 귀여운 거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창에서요.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 카카오를 주제한 시사지향 2부의 서재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서재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일본. 삼성. 네. 삼성과 일본. 일본이 마지막이었죠. 일본 수출 규제. 일본 수출 규제. 그걸로 했었죠. 이제 반도체 그런 거 했었고 이번에는 카카오. 서재희 기자는 보니까 이 경제 중에서 약간 좀 큰 기업들의 이런 약간 이거 뭐라 하죠? 공중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뭐 원래는 기존 약간 기존 재벌들 대기업들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종의 이제 신흥 재벌이라고 하죠. IT 재벌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살펴봤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썸네일 이제 그 시사기획 참모 썸네일 그 보면은 라이언이 둥 떠 있죠. 라이언이 건물사에서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 너무 귀여워. 근데 뭔가 이 거인이 돼버린 거죠 이미. 네. 그만한. 약간 이제 빅브라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을 다 지배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봤죠. 하지만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비판적이랄까, 약간 우려 섞인 시선 이런 보도와 취재를 하게 되신 계기가 딱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 카카오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백신 예약 또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를 쓰게 됐죠. 그리고 뭐 백신 여권도 한때 막 얘기가 활발하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아마도 이제 나중에 다 카카오랑 네이버로 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카카오랑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무섭다. 이젠 좀 무섭다. 그런 전례가 없지 않나요? 어떤 기업이 없이는 우리 일상이 안 되겠구나 한 적이 없지 거의 않나? 없죠. 뭐 물론 삼성 폰을 거의 다 많이들 쓰긴 하지만 애플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카카오는 정말로 이제 4,500만이 가입한 메신저다 보니까 가입자가 4,500만.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
100만? 5,100만? 이 정도잖아요. 그럼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영유아랑 초고령층을 빼놓고는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카카오톡 없으면 우리 약속 잡고 이런 것도 거의 안 되고 그냥 일종의 왕따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쉽지 않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쪽 문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 문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세 개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떤 문을 통해야 된다. 그럼 내가 어느 순간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지나가다가 뭔가가 딱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는 카카오랑 이제 네이버도 그런 사업자 중 하나지만 좀 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전조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귀여우니까 더 쉽게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친근하게. 자, 시작의 창 유튜브에요. 지영님이 거의 모든 생활에 요즘 카카오가 카며들었다고 하죠. 카며들어서 좀 걱정된다. 자, KB 사이트의 붉은 미로 환웅님이 이미 카카오 공화국이 된 게 사실이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핑계로 사람을 본인들의 시스템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뭐 카카오톡,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대충 뭐 또 뭐 있을까요? 그냥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뭐 이 정도 같은데 실제로 계열사가 또 많이 있나요? 계열사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58개예요. 엄청나죠. 해외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문어발이 아니라 그냥 진해 수준인데요? 진해발이라고 하죠. 네. 너무 그러니까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계열사들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들이 엄청 많고 그 계열사 밑에 또 계열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쫙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카카오 바이크 이런 것도 보시잖아요. 길거리에서 미용실도 카카오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있어? 카카오 바이크는 바이크가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 네. 아, 따릉이가 아니고 카카오 바이크. 네, 카카오 바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식으로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점점 되게 해보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니까 능력이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틈새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잘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데 요거 이렇게 잘 키워보면 되겠다 싶은 거에 꼭 카카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이고 카카오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또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잘 될 만한 그런 그 벤처 회사에는 지분이 조금씩이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벤처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기도 하죠. 일단 카카오에서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금을 유치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보면 그 회사들이 어떤 독립적인 어떤 회사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큰 다음에 카카오의 인수가 되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 이상의 혁신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일상을 약간 지배하는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뭔가 이 플랫폼 서비스라고 불리는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요거 근데 한번 클리앙 댓글 정리 좀 해주시죠. 시베리안 허스킹일까요? 허세킹. 이름이 되게 좋아하시네. 되게 좋아하신다. 이름이 좋아 플랫폼. 사실은 거강꾼 수수료 시스템이죠. 사실 예전에도 있었어요. 대리기사, 택배, 퀵서비스 등등.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뭐 영상도 그렇고 영상 매체도 그렇고 뭐 OTT가 지금 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한 기업이 이런 걸 쫙쫙 이렇게 먹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거를 전문가들은 자연 독점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 독점. 어느 단계까지는 자연 독점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가입자가 5명밖에 안 되면 아무 효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3천만 명이 이용하는 것보다 4,500만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야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계속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독점화되면서 어떤 특정 플랫폼 기업이 이제 독보적인 독점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영역별로 다 나타나는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 되는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 플랫폼이라고 하죠. 미국으로 치면 뭐 구글 그리고 뭐 중국에서 텐센트, 뭐 알리바바 이런 정도의 이제 플랫폼 기업은 기반이 되는 그런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면 다 이제 뭐 사실 아시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시선,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네이버의 오규정 기자, 김오님 댓글도. 네이버의 김영땡땡님이요. 유럽은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플랫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냐. 국내 시장을 구글에 내줄 거냐 묻고 싶다. 키워서 동남아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 참 한심하다. 카카오 조지는 게 얘기되냐 이거예요. 우리 기업인데 약간 우리 구글의 기업이고. 지배를 받는 것보다 낫지 구글에 않냐. 돈 받았냐? 구글이 그 하나 시키드나, 구글이 카카오 조지라 시키드나 이런 거예요. 근데 옆 나라 일본만 봐도 메신저는 이제 라인이 다 그쵸. 쥐고 있고 네. 검색은 야후가 하고 하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일본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물론 네.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두 가지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토종 기업, 우리나라 도구 친토부리 우리나라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럼 뭐였어요? 카카오톡 대신에? 미국 사람들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네. 메신저를 그렇게 카카오톡처럼 다 써? 그거 뭐 미국 근데- 뭐 중국은 근데 이체 쓰고 미국은 아이폰을 많이 쓰지 않나? 아이폰 그 채팅 아이- 네, 카카오톡처럼 그렇게까지 집중되어 있는 거지는 이런 않고 전례 사례가 그러니까 없지 않나?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이제 채팅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4,500만 명이나 그렇게 끌어모은 기반이 된 게 카카오톡인데 이제 우리는 문자를 돈 주고 이거를 맞아요.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고 미국은 이제 아이폰이 더 넓게 보급이 되면서 맞아요. 이미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그걸 하게 됐기 때문에 아이폰은 메신저가 그게 별로 아니야? 필요 없는. 아이폰은 아이폰은 아이 메신저는 네, 진짜. 아이 메신저는 아이메신저.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맞아요. 있지 않나. 옥 기자가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피처폰으로 막 문자 메시지 그 돈으로 그 맞아요. 한 건에 뭐 몇 원 주고받고 하면서 제 프로그램에도 나오는데 그 세상에는 알부자와 알거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하지만 우린 비기 아닌가. 비기끼리 통신사들이 문자 메시지로 돈을 벌던 시대. 비기. 카카오톡의 등장은 충격이었습니다. 비기랑 막 이런 네. 거 광고 나오면서 문자 뭐 몇 개를 더 뭐 친구한테 선물할 수 선물하고. 있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카카오톡이 새로 그때 나왔던 게 2010년이잖아요. 그때가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톡 깔면은 무료로 이제 문자가 되니까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완전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 보급을 카카오톡이 촉진했다, 촉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카카오톡이 초반에 아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버린.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굉장히 초반에 자리를 잡았고 뭐 1년도 되기 전에 뭐 이미 국내 가입자 100,000만 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다른 게 뭐 네이버도 예를 들어서 라인을 키우고 싶었지만 어떻게 카카오톡에 이제 해볼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저 기억나는데 이게 2010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법인폰을 스마트폰으로 받았거든. 옥기자 입사하기 전인데 2010 그때 파업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업 중에도 이렇게 가서 이제 스마트폰 받아왔는데 선배 말대로 집회하고 있을 때 카카오톡 깔았냐 그래서 깔아 뭐 재밌다 그래서 깔아 보면 막 프로필 사진이 보이고 맞아. 너무 재밌는 거야. 신세계야. 완전 신세계였죠. 그거는 전송료가 없대. 에이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원시적인 대화를 그때 했었죠. 전송료도 없고 그렇게 뭐 그 여러 가지 꾸밀 수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막힌 게 약간 속도가 느려지면서 좀 막힐 뻔했는데 그때 이제 김범수 의장은 이미 그때 성공한 사업가였잖아요. 이전에 이제 한게임, 뭐 NHN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본력으로 서버 이런 걸 왕창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뭐 다른 메신저들도 물론 경쟁 사업자들이 있었지만 무슨 뭐 파일이나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게 그냥 확 가버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 처음에 카카오톡이 딱 등장했을 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려주는 그게 제일 핵심이었던 것 그것 때문에 같아요. 엄청 싸우죠. 그러니까 그것 왜 때문에 안 엄청 읽었냐. 많은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표정이 이렇게 아련해져. 그것 때문에 진짜 개고생했다. 아무튼 근데 어떤 놈이 익십한 거야.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구글이나 이런 외국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토종 우리 신토부리 기업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러니까 거야? 그 못 들어온다기보다는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또렷한 답은 내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되게 이제
변화에 빠른 것 같고 이런 딱 변화에 맞는 서비스들이 확 잘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유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이러브 스쿨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MS 워드 대신 거의 다 한글을 쓰잖아요. 그 생각보다 그러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의 시초였다고. 그죠. 그런 그리고 식으로 코인의 시초 도토리. 못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누구 들어와 있는데 안 쓰는 안 거잖아요. 쓰고 약간 우리 정서에 맞는. 뭔가 오늘 뭐 그렇죠. 국뽕 채널이 돼. 약간 문화적인 친화력이 있는 그런 네. 서비스들이 이미 발빠르게 나와가지고 시장을 잡아버리니까 해외 기업이 들어와도 그거를 꺾을 만큼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시장에서도 우버는 들어왔다가 일단 규제에 막혀가지고 쫓겨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티가 뭐 SK텔레콤 SKT랑 같이 해서 나온 건가요? 그런 식으로 우티도 있는데 뭐 잘 카카오하고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쓴 거에서 별로 갈아탈 생각도 기본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국민들은. 그거를 뭐 잠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아. 락인 효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 플랫폼에 이제 가둬지는 거죠. 이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버리면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이미 카카오는 그런 효과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장악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이른바 코시국이라고 하잖아요. 대박이 났죠. 코로나가 터졌더니 어떻게 됐냐? 덕후의 임명님이 이재용을 제쳤다고? 실화입니까? 카카오 정말 대단하다. 네. 김범수 의장의 재산이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1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5억이 아닙니다. 15조 원이 조입니다. 한 뭐 해외 순위로 보면 한 전 세계에서 한 163위, 4위 뭐 이 정도 된다고 우리 하더라고요. 예산이 뭐 슈퍼 예산이라 해서 600 몇 조인데 지금 한 사람이 갖고 한 있는. 사람이 15조. 예, 엄청나죠. 우리 또 김범수 의장 하면 또 사람들이 일단 또 IT 기업들은 또 의장이라 그러잖아 또. 이사회 의장이라고. 의장이라고 의장이라고 하죠. 또 그렇게 약간 폼을 잡으시는데. 총수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총수라고 하는 우리 다른 예전의 재벌과는 다르다 그런 인데. 일단 시작할 때는 되게 전 이제 그 다큐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려는 것보다 사회를 좀 혁신시키고 싶어한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인도. 표현을 했고 실제로 뭔가 이제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부터 자기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약간 지금 이제 기존 재벌 2세들과 달리 이 사람은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출신이 뭐 8명이서 단칸방에 살았던 말 그대로 흙수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뭐 잘해서 서울대 갔고 삼성 SDS까지 들어갔는데 SDS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PC방을 차려가지고 거기부터 충격이었어요. 네, 거기서부터가 이러죠. PC방을 차려가지고 그때 아마 한참 막 스타크 유행하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 개발을 해가지고 한 게임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한 게임이 뭐 저는 한 게임 별로 안 해봤는데 무슨 뭐 고수도? 그게 무슨 약간 뭐 보드 게임 비슷한. 맞고 아니야? 맞고. 그런 걸로 엄청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울프 팀으로 망했죠 아주. 테라도 만들어준대. 테라가 잘 됐죠. 아 보드 게임이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 그런 그냥 거 컴퓨터 많이. 게임이야 컴퓨터 게임. 어쨌든 그거를 키운 다음에 이제 네이버하고 합쳐가지고 NHN으로 컸잖아요. 그래서 이혜진 의장이랑 삼성 SDS 그 입사 동기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잘하다가 김범수 의장이 또 NHN 미국으로 발령 나면서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그만뒀죠. 그만두고 세운 게 이제 카카오인 거죠. 아이폰의 성공을 보면서 이거는 혁신이다. 이 세상을 바꿔놓을 거다. 그런 이제 영감을 가지고 탁 한국에 와가지고 아이폰이 보급되는 걸 보면서 카카오톡을 탁 내는 거죠. 맞아요. 자, 너무 김범수 뽕 방송. 아니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그런. 자 빨리 어두운 얘기 합시다. 네, 근데 자 아무튼 이제는 완전히 우리 이제 삶을 지배해 버리는 그런 회사가 되어 버렸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이 아이템을 다루면서도 약간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처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의 회사 잘 된다고 딴지 거는 느낌? 지금은 너무 잘. 약간 질투하는 느낌? 니네 질투하냐? 너무 잘 나가니까.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당장 카카오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괜히 막 딴지 거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언론이 이런 걸 미리미리 한번 짚어볼 필요 있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거를 잘 봐야죠. 그렇죠. 이걸 그냥 우리가 좋네 라이언 너무 귀엽네 이렇게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차갑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라이언이 김범수 의장을
그 캐릭터화해서 만든 건 거 아세요? 어. 그래서 난 그걸 알고 나니까 라이언이 별로 귀엽지 않은 하나도 안 닮았는데? 김범수 의장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맞아요. 부만 빼면 라이언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다 하더라고요. 닮아주. 실제로 김범수 의장이 자기 그 무슨 대화하거나 이모티콘 쓸 때 꼭 그 라이언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고 싶겠지. 그러고 싶겠지. 그건 이해합니다. 100%. 그럴 수 있는데 자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서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이게 왜 문제냐. 저도 이 시사기차를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뭔가 여러분 그 카카오 택시 뭐 요즘에 카카오 라이언이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는 그런 택시가 슬슬 보여요. 그 위에도 카카오 이렇게 나름 네, 노란색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택시. 뚜껑도 좀 다르고. 근데 이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랑 안 달고 있는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랑 뭔가 미묘한 긴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왜 그런지. 일단 카카오 택시가 지금 많이 지금 보급돼 있나요? 카카오 T 앱은 거의 모든 택시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에는 다 깔려 있고 있죠. 네. 근데 그 카카오 그 데코레이션이 돼 있는 그 카카오 가맹 택시는 그건 카카오 가맹 택시예요. 그렇죠. 카카오한테 전체 매출의 한 5% 정도를 수수료로 내고 있어요. 그 5%? 택시들은. 많이 내네. 네, 그게 한 26,000대인가? 아마 그 정도를 넘어선다고 잠깐 그럼 하는데 산악금은 따로 내고 5%를 또 내는 거예요. 그게 뭐 법인이냐 뭐 그 개인이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뭐 주체와 상관없이 전체 매출의 5%를 카카오에 내는 사업자들인 거죠. 26,000대면 뭐 이거 감이 안 오는데 많은 건가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체감적으로 더 많게 느껴지는 이유가 서울에 많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다니는 웬만한 택시들 다 붙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죠. 있는 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눈에 더. 어쨌든 이제 그만큼 카카오가 이제 단순히 그 호출 연결만 해주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커다란 택시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뭘로 돈을 버냐? 5% 뜯어간대. 5% 가져가는 걸로 돈을 버냐? 자 여기 덕후 익명 댓글 정기자가 읽어주시죠. 덕후 익명으로요. 카카오 택시가 기사님들한테 수수료 많이 떼나 봐. 나 지금 택시 탔는데 앞좌석에 카카오 택시 수수료 많이 뗀다고 사용 안 하겠다면서 일반 콜 택시 어플 사용해달라고 적혀있네. 못 봤는데 이런 거. 이런 분도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했다가 한 번도 뭐 제재 먹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스마트워치 수수료고 이 수수료는 카카오가 이 가맹 사업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말인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원래 수수료가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3.3%에서 이제 5% 수준으로 오른 게 최근인데 3.3%여서 네. 5%로 올랐어. 네. 그러니까 이거 오르는 게 기사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그렇죠. 갑자기 카카오가 올리면 그냥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 구조가 되게 특이한 것이 수수료 자체는 원래 20%예요. 왜 이렇게 높아요? 전체 매출의 20%가 수수료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어떤 명목으로 돌려줘요. 15%를 기사들한테. 그게 카카오 카카오 T라고 써져 있는 그 뚜껑이랑 데코레이션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홍보 효과,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쓴다는 거. 택시들이 이제 뭐라 그랬죠?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를 카카오가 활용하고 있다는 거,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 이런 걸로 한 15% 정도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 15%를 갑자기 안 돌려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지금 5%지만 이게 언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는 거죠. 잠깐 저희가 왜 카카오 택시 얘기부터 하냐면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네, 그렇죠. 택시가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 때문에 다루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택시 기사님들이 처음엔 3.3%의 수수료를 떼고 그 정도면 뭐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5%를 가져갔다가 그렇죠. 그 당시에 한 16.3%를 7%를 돌려줬었는데 어느 날 15%에서 10%밖에 안 돌려주더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네. 근데 앞으로 그렇죠. 20%에서. 그 20% 가져갔다. 네.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6%를 떼고 7%를 떼가도 그러니까 이미 가져갔다 돌려주는 거니까 이게 거의 통보식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구조예요.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그 옥 기자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스마트 호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용자가 몰릴 때 1,000원이나 2,000원 더 내면은 뭐 승차 거부 없이 빨리 불러준다 그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 T 눌러보면 그 위에 나오잖아요. 뭐 위에 엄청 많고 한참 내려야 밑에 일반 호출 있죠. 무료 호출은 맨 밑에 있죠. 근데 그 스마트 호출료가 원래 0원에서 2,000원 사이였는데 얼마 전에 이걸 5,000원까지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인가요? 뭐 그거잖아요. 근데 기본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반발을 했죠. 그래서 낮췄는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택시 기본 요금은 올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맞네. 그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네. 네,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위하고 네, 난리 나잖아요. 택시 기본 요금 올리려면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스마트 호출료 이 플랫폼 택시 회사의 스마트 호출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어떤 범위를 정해요. 내가 0원에서 5,000원까지를 플랫폼 이용료로 받겠다라고 이제 그 국토부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러면 2,000원을 받다가 5,000원을 받아도 그냥 약관에 반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자율에 맡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 요금 주도권이 카카오로 넘어가 있는 거고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본 요금 올리는 거랑 비교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겠다. 자, 그래서 여기 덕후랑 보배드림 댓글 옥 기자가 읽어주세요. 덕후의 익명으로요. 수수료 올라서 택시 기사분들은 불편하시고 안 쓰신다고 하시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좋으니까 계속 쓴다는 거지. 그리고 고배드림에서 모험님이 요즘엔 추가금 안 내면 콜도 안 잡힘. 택시를 이용하는 바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한 공짜로 돈 벌기다. 그 허재 기자 만든 그 시사기획 창을 보면 거기서 한 사례가 나와요. 나 그 사례 어떻게 섭외했나 너무 궁금한데. 회사원 도재명 씨는 카카오 T를 쓰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엄청 잦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내린 거예요. 포도원 입구 정류장에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카카오 택시를 콜을 했어요. 근데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뭐 7분까지 넘어갔는데 콜이 안 돼요. 결국 1,000원을 더 내는 스마트 호출을 했습니다. 뭐 비 오는데 빨리 집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1,000원 더 주고라도 일단 콜 해보자 해서 스마트 카카오를 불렀어요. 근데 1분 지나자 바로 잡히는 거예요, 택시가. 없던 택시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였을까요? 그 기사님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님들 전혀 자기들은 모르는 콜이 안 왔다. 네, 콜 자체가 안 왔다는 거죠. 왔으면 당연히 빨리 잡고 돈벌이를 해야 돼. 근처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콜이 안 왔다. 그분은 우리 KBS에 제보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아 정말. 그 어떤 사례냐면 내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빨리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걔 아무리 콜을 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콜을 했더니 바로 앞에 있는 택시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앞에 있는 택시에도 콜이 갔으면 떴을 텐데. 근데 스마트 콜을 했더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이게 기사가 골라서 콜을 받는 걸 수도 있겠다. 캐치를 안 해서. 캐치를 일부러 스마트 콜로 오면 이제 받으려고 했나 보다. 타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콜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사님은. 그래서 이거 킹리적 가심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카카오가 스마트 호출을 한, 쉽게 말해서 수수료를 더 낸 콜만 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분은 그 KBS에 제보하면서 자기 그 인터뷰 사례비 우리가 소액 드리잖아요. 네. 그것도 안 받겠다고. 자기는 누군가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푼돈을 이렇게 착취해가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아무도 별로 나설 것 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나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제보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보기만 해도 되게 정의롭게 생겼어요. 네. 그분 그러니까 택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세요. 그쵸, 그쵸. 그냥 네. 직장인이에요. 네. 회사도 제가 알고 있는데 회사는 어딘지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분의 의심은 아직 해소가 안 됐죠. 해소가 안 되죠.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 호출을 할 때까지 일반 호출 이거 카카오가 안 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이제 그분을 인터뷰를 한 것인데 그거는 카카오에선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이다. 카카오티 택시는 예상 도착 시간, 기사 배차 수락률, 운행 패턴, 수요 공급 비율, 실시간 교통 상황 등 다양한 여러 변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배차 시스템에 의해 수락 확률이 높은 차량을 찾아 빠르게 매칭을 돕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하죠. 아니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알고리즘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뭐 그 알고리즘의 원리는 공개할 수 있잖아요. 원리 모르잖아 우리가 봐도. 뭘 아냐? 이게 뭐 카카오 그 블루하고 비슷해요. 카카오 블루처럼 뭐 승차 거부 없이 뭐 빠른 배차 뭐 이런 거를 해주게끔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호출을 보낸다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이해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차 거부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승차 거부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마트 호출이라는 거는 어떤 추가 요금을 내면 호출을 받겠다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승차 거부가 싫으면 소비자한테 웃돈을 내라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구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 그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빡쳐. 생각하면 빡쳐요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택시 앱 같은 경우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목적지를 안 나타내요. 그리고 카카오 블루도 목적지가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다가 옛날에 그죠. 네, 근데 일반 택시 지금 카카오 호출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보이죠. 일반 기사님들이. 그런데 스마트 호출을 하면 소비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더 냈다 하면 일정 부분을 카카오가 가져가고 일정 부분을 택시기사가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호출이 몰릴 때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스마트 호출이 오면 당연히 얼마 더 받고 스마트 호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합법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카카오는 이거를 돈을 받고 이거 상품화 시켜가지고 우리 삶에 되게 당연하듯이 좀 녹여내고 있는데 지금 서재희 기자의 그 사기창이 좀 보면서 너무너무 뭐랄까 살아있는 그 보도라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다 사례가 실제로 있는 사례고 그걸 그 현장에 취재했어.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같은 택시 회사 안에 카카오 가맹 택시가 있고 안 가맹 택시가 있는데 안 가맹 택시. 그쵸. 근데 두 택시를 가지고 같은 거리를 가봤는데 그러니까 카카오 가맹 택시는 콜이 계속 와. 근데 안 가맹 택시는 콜이 울렸습니다가 누르려고 하면 없어져. 누르려고 하면 없어져. 이 택시 기사님은 계속 콜을 놓치는 거예요. 너 약간 보면서 무서웠어요. 네. 그 사이에 설명 좀 해줘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그 일반 택시에 호출이 오면 이제 뜨면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거 오 하면은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카카오 블루 같은 경우는 자동 배차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카오 가맹 택시. 네, 카카오 가맹 택시들은 저절로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호출을 하고 이제 뭐 그 카카오 블루를 호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카카오 블루를 호출하면 블루 택시가 오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소비자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나는 블루를 타겠다. 오케이. 그러면 일반 호출을 하면 그 콜이 어디로 가겠어요? 일반 택시로 가야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상한 거야. 이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일반 호출을 누르면 카카오가 가맹과 비가맹을 가리지 않고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알고리즘 앞에는 모두가 블록해줘. 가맹이든 비가맹이든 수락 확률이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 조건들을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택시들한테 콜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 호출로 불러도 가끔 블루나 뭐 이런 거 올 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진짜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많이 막 이것저것 불러봤는데, 그러니까 일반 호출을 했어요. 회사에서 이제 나가면서 일반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회사 앞에 가면 빈 택시가 쫙 써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빈 택시들의 카카오 티가 안 깔렸냐?
아니거든요. 다 깔려 있잖아요. 근데 내 콜은 저기 여의도 공원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블루 카카오. 맞아요. 그런 적 가면 있어요. 그 많지. 네. 자, 이 불가사의한 상황은 뭐냐? 그러면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일반 택시 기사들은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승객이 일반 호출을 눌렀는데 가맹한테 주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용자들한테도 뭔가 피해가 있는 건가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나는 빨리 이제 타고 싶은데 일반 호출 무료로 타고 싶은데 저기 자꾸 멀리서 이렇게 오니까 그게 불만의 요소가 그렇죠.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공정한 배차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카카오 블루 택시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겠죠. 나 매출 5% 주더라도 카카오 가입해가지고 자동으로 잡히고 그냥 카카오에 어느 정도 내더라도 콜을 많이 받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기사님들이 만약 늘어나요? 그러면은 서울시에 있는 택시 중에서 거의 막 상당수가 다 그 카카오 가맹이 돼버려요. 그러면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5%의 수수료를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보존해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올려야지. 요금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택시 요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들은 택시 기사대로 별도로 택시 요금을 더 올려서 그걸 수익을 보존하고자 보존하고 하겠죠. 싶어 한다. 네, 그게 이제 독점 사업자가 커지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카카오에 가입하고 모두가 다 수수료를 내면 그거는 그냥 기본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건 요금의 인상이에요. 그럼 요금의 인상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유 뭐 3,800원에서 뭐 조금 인상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정말 택시 한 달에 한 번 탈까 말까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일반 택시는 없어지고 이용하려면 카카오를 불러야 되고 부르자면 수수료가 붙고 그러면 그 부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저소득층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 그 보도를 보면은 기사님들이 실제로 수입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가맹 택시 하시는 분들이랑 안 하시고 그냥 콜만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어요. 얼마나 차이가? 실제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본 분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 이제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매출 콜 수는 물론이고 매출만 봐도 2배 이상의 매출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제가 그 다큐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블루 기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나 카카오 그거 안 하던 시절에 비해서 원래 한 200 벌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매출 400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택시를 탈 때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다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카오 가맹 택시가 훨씬 매출이 많이 나온다. 네, 근데 그게 과연 소비자들이 카카오 블루를 많이 부르기 때문일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저도 또 놀랐던 게 카카오가 블루와 일반 호출 건수를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블루의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카카오가 만약에 없던 시절이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블루가 월 400을 벌고 일반 택시가 월 200을 지금 버는 구조라고 치면 카카오 이전의 시대는 사실 뭐 누가 뭐 얼마나 더 열심히 달리고 전략적으로 했느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평균 뭐 한 300 정도씩 나눠 가졌던 것을 근데 더 많이 그러니까 카카오 가맹인 택시 기사가 더 많이 가져가면서 그 수익은 결국 카카오로 넘어가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게 독점 사업의 사업자가 무서운 게 그런 거죠. 그런 구조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호출 시장의 90%를 카카오가 가지고 있으니까 콜 배정권부터 해가지고 물론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카카오 가맹 택시들이 월등히 높은 이제 매출을 올리게 되고 일반 택시들은 콜을 받기도 어렵고 뭐 매출도 적어지고 뭐 이런 뭐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그 정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로. 카카오 택시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참 뭐랄까 환영했죠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들은. 이 좋은 아이디어다. 실제로 택시 잡기가 쉬워졌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카카오는 이걸로 뭘로 돈 벌지?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 걱정을 했지. 응.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볼 줄은 몰랐죠. 네. 매출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매출이 엄청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그 20%를 수수료로 하니까 그 수치상으로는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실제 순이익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근데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조가 처음에는 손해를 감수해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지배력을 높여요.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현재까지 이제 최근까지는 그런 지배력을 확장하는 단계까지 왔고 이제 뭐 카카오톡 동영상 광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카카오톡 채팅 거기에 광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수익화하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화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플랫폼 기업한테 뭐 재능 기부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기업도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독과점의 어떤 구조라면은 너무 뭐랄까 기업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저항할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카카오 헤어샵 같은 경우에도 여기 뽐뿌 댓글 옥 기자가 좀 읽어주세요. 뽐뿌에서 시아코나 님이 시아코나? 카카오 헤어 저거는 서비스 수수료고 결제 수수료도 따로 있는 걸로 한 매출 규모에 따라 미용실 가면 네이버로 유도 많이 하더라고요. 미용사 카페 가면 무료 봉사하는 느낌 난다고 하고 기왕이면 전화로 예약하고 하네요. 이게 뭔 말이지? 게 있어요? 카카오 헤어샵 있어요. 예약하는 카카오로 예약하는 거. 처음 들었네. 근데 네이버도 있잖아요. 예약하는 거.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 예약은 많이 하잖아요. 식당이야. 네이버 식당 뭐 미용실 그 수수료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카톡에 앞으로 이제 광고 붙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이거 짤을 이제 넣어드릴 텐데 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아니기 때문에 또 철퇴를 날리지 않을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와 나 진짜 이거 진짜 보자마자 짜증이 화나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카카오를 잘 써온 입장에서 또 참 뭐라 어디까지가 기업의 어떤 권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사용자가 누려야 할 권리이고 이 선을 참 잘 긋는 게 그것도 참 지혜로운 건데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니죠. 그건 기업 책임이죠. 네, 기업이 잘 선택을 해야죠. 본인들의 기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겠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 잘하라고 막 이런 짤도 돌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국민주권님이 미국처럼 독과점 반대 떠돌려서 세계로 기업을 잘라야 될 것 같다. 왜 세계죠? 세계로 기업을 분할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세계. 이런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뭐 법이 지금 관련돼서 있나?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너무 느려요. 우리나라에 그 법안이 좀 발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랫폼 수수료를 그 일방적으로 높이지 못하게끔 상한선을 두자 뭐 이런 식의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뭐 국회 통과하기는 뭐 쉽지 않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논의 초기 단계예요. 미국도.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독점 종결법이라고 해가지고 쪼개버리자. 종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갖고 있으면서 아마존 안에 있는 그 사업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자들하고 경쟁하지 못하게 아마존 플랫폼만 갖든지 아니면 그 다른 사업자들처럼 경쟁만 하든지 뭐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하자 뭐 이런 독점 종결법 이런 것이 이제 하원에서 이제 뭐 법사위를 통과해서 뭐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논의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No more tolerance for abusive actions by monopolies. The heart of American capitalism is a simple idea: open and fair competition. All told, between rising prices and lowering wages, lack of competition costs the median American household $5,000 a year. 이제 행정명령으로 우린 독점과의 뭐 싸움을 하겠다 거의 이렇게 선언 수준의 그걸 했죠.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뭐 그 가장 이슈가 된 게 리나 칸이라고 이
아마존 저격수라고 불리는 32살짜리 인도계 여성인데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거예요. 최연소로 선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 반독점의 역사를 바꿔놨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획을 그은 사람이거든요. 우린 뭐 했냐. 법대 시절에 아무튼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이 그 기자 출신이에요. 우린 뭐 했냐. 그런 활동을 저널리즘 그 활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막 그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아마존과 관련된 사업자들을 다 조사해보고 하니까 이게 기존의 반독점법은 소비자 가격을 올리느냐,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느냐만 두고 규제 여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 사업자지만 가격만 낮추면 상관없어. 이게 기존의 반독점법의 이제 틀인데 리나칸이 보니까 아마존 같은 이제 플랫폼 빅테크 기업은 일단 가격을 낮춰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독점 구조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나 어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더라. 그리고 그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별로 막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얼마, 이 사람한테는 얼마. 너무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기존의 반독점법의 틀로는 도저히 이 규제를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대로 제시한 학자인 거예요. 그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 FTC 위원장에 딱 앉혔으니까 제대로 잡을 거다. 이런 기대가 미국에서는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국회에 그 페이스북에 주커버그 불러놓고 막 의원들이 막 질타했는데 주커버그가 막 설명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래도 알고리즘 어쩌고 했겠지. 알고리즘 어떻게? 거기서 알고리즘 어쩌고 그것도 영어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알아듣기 어렵겠어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도 영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별로 타격 못 주고 그냥 갔어요 주커버그가. 근데 이제는 진짜 딱 핀셋으로 조지를 그런 사람을 공정위원장에 앉혔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제대로 이 규제의 틀 자체를 바꾸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 카카오가 이제 우리 돈까지, 페이, 뱅크, 금융, 뭐 보험까지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리앙 댓글 우리 제가 읽어볼게요. 클리앙의 컴플렉스님이 카카오 마통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랐네요. 실제로 전 몰랐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했는데 금리를 갑자기 1% 이상 올려버리네요. 지난달까지 2% 초반이었는데. 카카오가 마통도 돼요? 카카오 마통이 그때 나오자마자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요? 누구나 3천만 원 해준다고 그때. 루리앱의 이순미노아님이 카뱅은 그만큼 아무나 뚫어주지 않은 마통해주지 않은 그랬는데 이 카카오 마통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누구나 3천만 원까지 해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때 막 그리고 금리도 높지 않아서 엄청 유행이었죠. 근데 올랐어요 이게? 그게 카카오 뱅크 인터넷 뱅크 출범의 사실 명분이었어요. 이게 금리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원래 고신용자들은 그냥 시중은행 가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걸 쓰겠어요. 근데 중저신용자들은 너무 은행 문턱이 높으니까 맞아.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접근도 쉽고 적당한 금리를 이제 제공해가지고 이렇게 신용 대출 같은 걸 해주자. 이게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카뱅도 초반에는 이제 그런 식의 마케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4% 이 정도는 고신용자들하고 신용대출 거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저신용자들이 신청 안 한 건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럴 리 없겠죠 당연히. 저신용자분들은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저신용자와의 그 대출 거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야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도 늘려 이래가지고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94%를 고신용자 대출을 하고 있을 거면 기존 은행이랑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명분이 참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도 조사를 해봤더니 마통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카뱅이 더 높았던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건 뭐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뭐 초반에 뭐 시장을 장악하는 거야 뭐 그건 뭐 기업가의 아이디어고 실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사회와의 약속 선언했던 거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처음 했던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데몬 77 연구사님이 카뱅이 핀테크 아닌가요? 테크핀 회사라 마냥 규제하기도 애매하고 기존 금융 규제 적용하기도 애매해서 지금 엄청 연구 중이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그 서정희 기자의 그 보도를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은행은 이제 예금주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근데 이제 카뱅 같은 핀테크 기업한테는 이제 이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금융법에서는 규제를 안 받는 쪽으로 지금 비껴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좀 특혜라고 부를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된 가장 큰 특혜는 금산분리, 음산분리의 완화예요. 금산분리, 그러니까 금융이랑 그러니까 은행이랑 기업, 사기업이랑 원래 같이 가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땡겨 쓰고 땡겨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삼성이 은행 만들면 안 못 되죠. 만들잖아요. 그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이제 불문율 같은 건데, 은행을 산업자본이 소유하면 고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회사 불리는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0% 넘게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죠.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김범수 의장이죠. 근데 이 구조 속에서 어떤 특혜가 있냐면,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있죠. 은행 말고 보험사, 증권사 이런 데 대주주가 있는데,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걸 해요. 이 사람이 그런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심사를 하는데, 그런 증권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 위에 다른 그런 경영 관여자 이런 사람들도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김범수 의장이 심사 대상이 아니래요. 카카오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어떤 범법행위를 해도 그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도 어떤 심각한 범법행위를 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시키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이것도 완화시켜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뭐 공정거래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뭐 담합을 한다 뭐 이래도 그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주주 자격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카카오뱅크 처음 출범 시기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덩치가 커질 줄 몰랐고, 그쵸. 이렇게까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이제는 지금 시가총액이 KB의 뭐 2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전체 예금에서의 비중은 아직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렇지만 이거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 같은 거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카카오뱅크에 막 억 단위로 맡기기 좀 꺼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대부터 카카오뱅크 터가지고 하던 사람들은 억대를 맡기기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허들이 훨씬 낮을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은행인데, 기존 은행에 비해서 규제를 낮게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무슨 범법 행위가 지금 뭐 드러나거나 지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특혜를 받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허술하게 그냥 내버려놨다가 나중에 서재희 기자가 내 일할 줄 알았다, 내 일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에 대한 경종을 좀 울려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죠. 이런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구조도 빨리 바뀌니까 어떤 규제가 어떤 그 시점에서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이제 조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식의 어떤 그 핀테크 기업,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라고 한다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법 같은 경우에 좀 빨리빨리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인터뷰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 한 문장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님이 한 얘기인데, 작은 경제 주체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뺏어가는 것을 구조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지 않고 약탈이라고 해야 됩니다. 작은 경제 주체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뺏어가는 것을 구조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지 않고 약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택시 요금이 다 같이 상승했을 때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카카오가 경쟁력의 핵심이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4,500만이라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다른 뭐 카카오티가 나오고 뱅크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4,500만의 그 네트워크 효과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카카오는 상당히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정도로 큰 이제 기업이 됐으면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경쟁을 시켜놓고 뭐 얘네는 잘해 그러면 막 이쪽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얘네는 뭐 소외시키고 이런 식의 그 혁신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김범수 의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는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부분은 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본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실체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제보를 해온 대리기사들 지금 일자리 잃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운전은 누구나 뭐 대충 성인이면 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배달하거나 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이제 뺏어가는 거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대리는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가죠? 대리기사들로부터 떼는 수수료가 기본 20%예요. 그거는 다른 대리기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카카오가 처음 내세웠던 게 우리는 20% 이상 다른 어떤 수수료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리기사들이 막 환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회사들은 막 무슨 보험료니 무슨 명목으로 막 많이 떼가는데 카카오는 20%만 딱 받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무슨 프로 서비스 해가지고 월 2만 원 가입하면 우선 배차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러면 나도 우선 배차 받고 싶고 다 갖고 싶으면 다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결국 고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다 가입을 하면 카카오만 돈 다 가져가고 또 똑같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식의 약탈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카카오가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당연히 기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이윤 추구 행위 자체가 얼마나 합당한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여운 라이언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일반 이런 거에 대해 고민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굉장히 물론 편리하죠. 말도 안 되게 편리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또 우리 또 신토부리 토종 기업이죠.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볼 부분이 많은 그런 회사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마냥 잘한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만 볼 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내 일할 줄 알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그래서 약탈해가지 않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재 기자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오늘 뭐 그 다큐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까지 이렇게 쫙 풀어나가니까 좋은 것 같고요. 즐거웠습니다. 다큐 근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봐주세요. 제발.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뒤에 이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와 팟빵과 아이튠즈와 파티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 돼요. 저 서재희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김혜수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